안녕하세요. 특별한 공감대와의 방초록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아니면 도전을 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45세 초등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인생에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휠체어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는 김영미 씨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초등학교를 13살에 졸업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를 45세 졸업했다고 그래요. 오늘은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45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전남 목포에서 2남 4녀 중 5째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는 아주 건강했답니다. 저희 엄마 말에 의하면 저는 갓난 아기 때 유난히 발노릇이 활달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눕혀놓으면 발 뒤꿈치로 마치 다듬이질을 하듯이 나다다다 그래서 엄마가 늘 확인했답니다. 발 뒤꿈치가 벗겨졌을까?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던 다리를 어느 날 밤 열이 몹시 났는데 그날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다리를 안 움직이더래요. 하룻밤 딱 열이 났는데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서 안고 병원에 가려고 딱 앉는 순간 이미 다리가 축 처졌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병원을 달려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 소아마비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저의 소아마비란 말을 듣는 순간 엄마 표현에 의하면 방방곡곡 이제 전라도 표현으로 용하다는데 그거를 우리 엄마는 용하다고 표현 안 하고 영하다는 데는 다 다녔대요. 방방곡곡. 그랬지만 치료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장애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의 부모님은 굉장히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이었어요. 저의 형제들에게. 그런데 저를 학교에 안 보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는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아도 별로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학교에 안 보내시고 대신에 그 당시에는 좀 흔치 않았던 피아노를 사주셨어요. 피아노를 사주시고 이제 피아노 선생님을 집으로 오게 해서 저를 피아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저희 형제들이 학교를 간 사이에 피아노를 치거나 책을 보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보내고 제가 20살 무렵에 저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할까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손재주가 많은 편이었어요. 손으로 하는 건 뭐든지 잘했습니다. 글씨 쓰는 거 빼고.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하는 걸 찾다가 일본 자수라는 게 있어요.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에다가 한 땀 한 땀 수를 넣는 건데 그거를 배웁니다. 그거를 배워서 처음에는 약 4년 정도 이웃에서 갔다가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일본 바이어하고 직거래를 하면서 제가 사람들을 가르쳐 가면서 하는데 그게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이라 저에게는 적당한 일이었지만 이게 사실은 수출품이라 굉장히 날짜를 맞추려면 2, 3일 밤 세우는 거는 뭐 보통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사람들을 데리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해오는 경우가 많아요. 날짜도 안 맞추고 또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다시 제가 해야 되는 아주 힘든 일이었는데 그냥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5년 정도 했는데 이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왜 그만두게 됐냐면은 그때 당시 중국에서 저임금으로 모든 일이 거의 중국으로 넘어가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공예품이라 중국으로 일이 거의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던 일본 자수는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5년 하던 이 일본 자수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연애 결혼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은 2남 4녀 중에 아무도 연애 결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연애 결혼해서 우리 언니들이 저보고 좀 별나다고 그래요. 근데 연애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도 하나 낳았는데 저희 남편이 다니던 조그만 공장도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학생인데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찾은 직장이 뭐였냐면 전사지 부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밥공기, 대접, 또 뭐 커피 마실 때 커피잔,
접시 이런 것들에다 그림을 붙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전사지 부착이라고 불러요. 거기다 그림을 붙이면 도자기 공장에 가지고 가서 다시 가마에다 구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 전사지 부착이라는 거를 저는 한 8년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목포에는 커다란 도자기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년 하다가 이걸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제 나이 43살 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 2달 정도 쉬면서 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공부요. 저는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달 고민하고 44살이 되면서 이제 저는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나는 생계를 위한 일은 잠깐 접어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44살이 되면서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은 컴퓨터를 배워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훨씬 안 되어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혼자서 하기는. 그래서 이제 컴퓨터 학원을 알아봅니다. 컴퓨터를 배우려고 알아봤는데 제가 한 15군데 정도 알아봤는데 한결같이 컴퓨터 학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2층 아니면 3층 아니면 지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학원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다 생각하고 찾아본 것이 그때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다니면서 이제 처음에는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땄거든요. 근데 나이 먹고 컴퓨터를 배워서 자격증 딴다는 거는 좀 쉽지 않았어요. 타자를 일단 빨리 못 치니까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을 따려는데 하루 종일 연습하면은 이렇게 나중에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병원에 다녀야 될 만큼 그만큼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워드와 이제 커말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저는 좀 그때 약간의 자신감이 붙었어요.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 1월 달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검정고시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놓은 검정고시 책을 삽니다. 그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4월 달에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을 합니다. 남들은 초등학교 졸업을 정말 별거 아닌 일이잖아요. 누구나 하는 일. 저는 정말 기뻤어요.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가. 그렇게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면 검정고시는 1년에 4월하고 8월 2번 있거든요. 그러면 4월 달에 검정고시를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8월 달에는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러 가겠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그때 고3이었어요.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러 가는데 제 아들이 이제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교실까지. 교실까지 밀어주면서 뭐라 하냐면은 엄마, 나 너무 떨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저한테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늘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가정실태조사서. 가정실태조사서에는 뭐를 적게 돼 있냐면 엄마의 학력을 적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고 적을까요? 적을 말이 없죠. 그래서 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걸 갖고 가서 얼마나 창피할까, 어떻게 제출할까 이 생각을 늘 하지만 거기다 또 무슨 자존심인지 모르겠는데 거짓으로 쓰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무 그랬는데 그런데 그 아들은 한 번도 저에게 엄마는 왜 무야? 엄마는 왜 학교 안 다녔어?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 떨린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저는 안 떨렸어요. 왜냐? 제가 완전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45살 나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6살이 됐어요. 그때가 2011년이었어요. 46살이 되면 이제 다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다녀볼까? 저는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녀봤으니까 학교를 다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는 목포에는 2년제 어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성인 고등학교가.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면 친구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 친구도 많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거기에 입학을 합니다. 2011년 46살의 나이에. 입학을 해서 입학한 첫날 학교에서는 저한테 종이를 한 장 나눠주더라고요. 모든 학생들에게. 여기 졸업하고 진학의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저는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국립목포대학교 입학 이렇게 커다랗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한테 성적표 떼오라는 말은 하지 말고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저는 2013년
제가 그때가 48에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같이 이제 저보다 그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저희 아들보다 2살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저희 아들은 1학번인데 저는 3학번이거든요. 2살 어린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같이 멋진 나무 아래서 사진도 찍고요. MT도 가고 또 가끔은 술도 마시고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쉬운 2살에 저는 국립목포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이건 편집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제 저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땁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대학교 졸업만으로는 공부가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장애인에 관한 더 연구를 더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어디 가야 될까요? 네, 대학원 갔죠. 대학원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금년 8월 달에 중증 지체 장애 여성의 장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논문을 쓰고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석사를 졸업하고 났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공부는 더 해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미는 평생 사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아버지가 다 해놓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을 늘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지가 지금 40년도 훨씬 지났거든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도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대개의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나는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상에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가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를 둔 부모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건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뒷받침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더 발달해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일찍 공부를 시작하지 그랬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6세 시작한 것보다 1년이나 빠르게 시작한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얼굴이 되게 밝다. 그렇게 얼굴 밝은 얼굴 뒤에 혹시 열등감은 없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밝은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꿈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밝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거다고. 그거는 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살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었죠. 오늘 정말 여기가 끝인 것 같아. 나는 정말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일을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이 나타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일이 없었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새로운 일이 나한테 찾아올까? 그렇지만 새로운 일이 찾아왔고 또 그 새로운 일이 끝나니까 또 저는 새로운 꿈을 찾아서 지금 꿈을 이룰 수 있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이미 늦었어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로 제가 비장애인이 듣는다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새로운 길이 나올 거니까 근데 그 새로운 길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